자, 거기 이제 173페이지 그 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이 신고납부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등록세는 세금을 미리 내야지 등기를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제까지는 등기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가액의 원칙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랬고 추가 신고납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따로 볼 건 없고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자 보세요. 얘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똑같은 게 뭐냐면 신고납부인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하고요.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신고납부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쵸? 얘 신고납부죠? 요거 추가 신고납부는 뭐예요? 내가 사가지고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추징하게 되면 그 대상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내가 가서 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냈던 거 빼고 나머지 가산세 안 빼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내가. 등록세.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물어보는 거지. 왜요? 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죠? 근데 중복되는 지문이 취득세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볼 때 한 문제는 그걸 안 물어보죠. 그럼 주로 어디서 물어봐? 취득세 물어봐요. 나오면 똑같이 풀면 돼요.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면 60일 안에 뭐해라? 신고납부해라. 여기는 뭐 짧게 없지만 기존에 냈던 거 빼고 가산세 안 빼주고 뭐 가산세 제외 이런 거 취득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인데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내시면 되고 추가 신고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교재는 보시면 173페이지 원칙 신고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는데 그 양가로 2번의 밑에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취득세하고 똑같잖아요. 중과세 적용되면 대통령 정하는 60일 안에 중과세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신고납부인데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 이거 똑같다니까요. 취득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취득세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74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 3번이죠. 요거는 아까 말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출제도 됐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하면? 납부하면.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174페이지 4번 얘기죠. 의1회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일부 상가 중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4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작년에 보세요. 이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등록하는 자가 등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땡 틀렸잖아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중복되는 이게 한 번 나왔겠어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게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등록세는 뭐 기출 모든 감이 그렇지만 기출 지문만 완벽하게 한 최소 5회분 이상만 그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면 시험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완벽하다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문제를 딱 보고 그게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5년치만 해도 과목별로 40문제짜리면요 200문제입니다. 200문제면 지금 오지선당이니까 5, 25, 지문 2,500개입니다. 물론 중복되긴 하지만 그죠? 그럼 여러분 그 2,500개 지문을 한 과목당 2,500개 지문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65만 원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거조차도 대충 그냥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걔가 나왔는데 또 틀리고 하는 거지. 그죠? 이게 지금 10번 나왔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10번이 뭐예요? 그죠? 그 맨날 똑같아요. 말하는 게 뭐 그 똑같은 얘기야. 그걸 또 내고 하는 거지. 거의 7, 80% 중복된다니까요.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그죠? 참으시고. 자, 가산세는 똑같아요. 이건 지금 뭐 계속 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납부 안 하면 되죠. 신고는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를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10%고 부정자 들어가면 둘 다 뭐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 닌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고요. 납부 안 하시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얘는 일수입니다. 하루 계산, 일일 계산은 일수죠. 일수가 얼마씩이요? 10만 원당 25원이에요. 10만 원당 하루에 25원. 일일 10만 분의 25. 0.025%. 일수 찍다 보면 일수 계속 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100분의 75를 한도한다. 더 이상 부과 안 한다. 근데 국세는 이렇게 봅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는 납부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하고,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동되면 안 되고요. 지방세를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내년부터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얘는 이걸로 가고 국세는 원래부터 작년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은. 용어 자체는 구분되어 있다. 그죠? 보시면 되죠. 뭐 가산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보통징수. 가산세부터 무조건 보통징수입니다. 우리 교재는 막 굉장히 길죠. 원래 이게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법조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막 길게 돼 있는 거. 74, 75페이지. 그리고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부가세. 자, 부가세도 우리 계속 하는 거죠? 부가세.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우리 배우는 조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밖에 없다.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그랬죠? 어떻게 붙인다 했어요? 지방세니까 지방세 갖다 붙이라고 했죠? 지방세 붙이고, 국세니까 국세 갖다 붙이라고 했죠. 근데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취득세는 부가세가 하나 더 있다. 뭐? 농어촌 특별세. 얘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옛날 취등록세가 통폐합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얘는 원래 등록세 붙은 거고요. 얘는요, 취득세 붙은 거라니까. 근데 이 등록세가 이렇게 통폐합되면서 누구도 따라왔어. 부가세도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통폐합 특징이 뭐라겠어요?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따라와, 얘가 안 따라오면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와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이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몇 %다? 20%입니다. 나머지 여길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감면이요.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라. 감면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감면세에게 20% 농어촌 특별세는 내셔야 됩니다. 비과세는 다르죠. 비과세란 말은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를 못 하니까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요. 모든 조세를 안 내는 거야. 근데 감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니까 깎아주고 나서 그 깎아준 금액이 얼마? 20%의 농특세는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감면. 그래서 항상 감면 나오면 농특세 20%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뭐 똑같은 거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는 117페이지에 부가세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20%, 감면 받으면 농특세 20%라고 돼 있죠. 그다음 119페이지 이제 마지막 비과세 있죠. 비과세. 요거는 뭐 단독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많은 것 중에 얘를 뭐 딸랑 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얘는 다 비과세죠. 국가 등은. 그죠? 근데 국가 등은 항상 다 뭘 기억해야 돼? 외국 정부를 뭐 한다고요? 상호주의.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변경등기하는데 우리가 뭐 행정구역 내가 변경하는 건데 내가 세금 낼 일 없겠죠? 당연히 걔네가 비과세고. 담당물이 착오해가지고 등기가 착오 생겨서 다시 변경등기하는데 그럼 비과세 하겠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4번이라 했잖아요. 이게 비과세 제일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거의 비과세 예를 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신을 부지로서 지적권 지목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뭐 해준다? 비과세. 해서 우리가 요게 취득세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등재에서 얘는 비과세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세금 내죠. 자, 등기를 하는데 등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등기할 때 얘는 뭐야? 등기는 안 하고 뭐만? 취득세 2%만 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뭘로 가? 여기서 배웠죠. 중과 기준세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덤과 왜 얘는 뭘 안 한다? 등기는 안 한다. 왜? 등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2%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중과 기준세율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세 재산세는 뭐였죠? 비과세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무덤과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179페이지 1번 국가 등은 뭐 기본이고요. 다 하는 거니까 보시고 반드시 뭐는 기억해야 돼. 기타에서 동그라미 3번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에 나왔지만 그렇죠? 그 넓혀보기에 세부적인 얘기 이거 쓰는 거죠. 무덤과 이에 접속돼서 지목 자체가 묘지인 등기 그거는 비과세 주겠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없어요. 자, 등록세는 이렇게 가볍게 그냥 보시고 한 문제짜리니까 그렇죠? 자, 이제 오늘 하는 건 재산세인데 오늘 내용이 조금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묘지인 토지 등록세를 부과한다. 땡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하는 게 그 토지 분리별도 종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뒤에 가서는 결국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갈 건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번 할 겁니다. 자, 일단 재산세는 세 문제 출제되고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세 문제. 그죠? 이렇게 특징 같습니다. 특징은 여러분 내가 공부가 돼서 이걸 제목만 쭉 읽었을 때 얘는 이런 얘기구나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면 공부가 된 거고 얘가 봤는데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은 지금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왜 이거 다 배우는 건데 뒤에 가서 내가 공부가 정리가 돼 있으면 얘가 얘는 이런 얘기 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봤더니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특징은 지금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 테스트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 보면 돼요. 자 183페이지 과세주체란 말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죠? 과세주체 뜻은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얘는 시, 군, 구세니까 여기가 관할에 있겠죠. 근데 얘는 지방세니까 뭐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서울시는 재산세를 이렇게 걷습니다. 특별심이 구세이다. 이걸 시험에 거의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 구세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만약 지문에 서울특별시는 특별심이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했을 때 이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서울시는 재산세를 어떻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50%는 서울시, 50%는 구청에서 걷어갑니다. 왜 그런다 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강남 3구가 재산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죠. 우리 전국에 제일 많이 걷잖아요. 근데 같은 서울시인데 거기 빼고 나머지 구청하고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재정 격차가.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50% 가져와서 그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원래 걔가 구세니까. 그걸 다시 재분배해줘요. 어디다가? 재정이 약한 구청에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끼리 격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광역시는 아니에요. 광역시는 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지. 많이 걷어봤자 인천광역시, 뭐 대전광역시에서 거기도 뭐 대전 같은 예를 들면 뭐 서구하고 유성구 쪽이 좀 부자거든요. 그죠? 그럼 저쪽에 동구나 대덕군 약한데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지 거기서.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안 하고 어디만. 서울시는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면 얘도 그냥 맞는 지문이구나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하나만 좀 주시면 돼요. 183페이지 과세주체 원칙에 나와 있고 예외에 서울시는 그렇다. 그냥 그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재산세 출발점 여기인데 이걸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개념 가지고. 자 재산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별 과세라고 그래요. 자, 물건별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그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합산이 예외적으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산. 누구밖에 없다? 토지 중에 별도 합산, 그리고 뭐? 종합합산.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합산이라고 돼 있어. 아니 걔는 대놓고 합산이래. 이름이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뭐라고? 별도 합산 종합합산 했는데 나중에 붙여놨는데 뭐라 그래? 별도 합산이 붙였는데 너는 합산하니 안 하니? 합산하잖아. 왜? 그래서 이름이 합산이라니까. 여기도 보고 합산이고 그렇다니까. 갑자기 노래방 가고 싶네. 그쵸? 노래방 가면 안 되죠. 그쵸?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저기 오후에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동서놈이 온다고 해가지고 걔는 왜 이렇게 놀러 올라오나 몰라. 또 우리 처제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오면 이거 또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럼 걔는 집에 우리 집에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동생 걔는 안 가요. 집에 오면 보통 토요일 날 술 먹으면 예의상 언제 가야 돼? 일요일 아침 먹기 전에 가야 되잖아. 이런 아침 먹기 전에. 그게 예의거든. 근데 걔는 월요일 날 새벽에 가. 진짜요. 항상 월요일 새벽에 가요. 저는 잘 안 해줘요. 근데 걔 우리 집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집사람이 처형이잖아요. 처형이 되게 좀 막 처형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생겨나다가 우리 집사람만 얘기하면요. 한 번도 걔는 싫어했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해.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처형이 좋대. 우리 집사람이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기뚱으로 드는데 집사람이 뚝 뱉으면 바로 해요. 지는 집 갔다가 처제가 나 라면 먹고 싶어. 들은 척도 안 해요. 처형이 우리 집사람이 제부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뻘떡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그냥 안 끓여요. 갖은 양념 넣어가지고 파 송송 썰어가지고 계란 썰어 탁 해가지고 딱 보기에도 무슨 저기서 파는 것처럼 이거 탁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막 처제가 내가 얘기할 때 기뚱도 안 듣더니 저런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놀러 온다 해야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오기로. 그래서 내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온대. 그리고 그래?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내가 오지 마 이거 못 하잖아. 왜? 이미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래요. 이거 오늘 엄청 달릴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그죠? 합산 보세요. 요것만 합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빼고는 합산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 합산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은평구에 여러분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두 필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 따로따로 계산 안 하고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한다. 이 뜻입니다. 종합합산 두 필지가 있다. 그럼 뭐요? 얘도 두 개 합산한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토지가 분리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분리과세. 이거 두 필지가 있어요. 얘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산이고 나머지 합산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법은 항상 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서로 다르다. 그럼 항상 세법은 등록세 빼곤 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실상 현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볼 건 이거죠. 일반 건물하고 주택이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상가를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어떻게 나온댔어요? 이 건축물하고 토지가 같이 나온다, 따로 나온다? 상가가 순간 제가 갑자기 정지됐어요. 갑자기 같이 있어가지고. 그죠?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나오죠. 그죠? 얘는 7월 달에 건축물분 나오고 얘는 토지분 9월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주택은요. 이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 계산 한꺼번에 계산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한꺼번에냐면 잘 보세요. 주택은 세법상 주택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주택법에 세법 기준이 용어가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자, 주택법에 건축물을 주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라 미시니까 앤드 뭐까지 토지까지.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 얘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 주택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에요. 뭣도 주택이에요?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주택은 이게 전체가 주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세금 계산할 때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얘하고 얘를 따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얘만 주택이 아니잖아요. 얘랑 같이 합해서 주택이라 한다니까. 용어 자체가. 그래서 얘도 주택이니까 두 개 묶어서 항상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어. 그죠? 근데 얘가 주택인데 이렇게 돼 있어.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아. 그럼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토지 건물 소재가 다르면 이 주택은 이 토지 건물 따로 계산 한꺼번에 계산한다. 한꺼번에 한다. 왜? 주택은 무조건 한꺼번에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 하나 있고 요 주택의 토지가 여러분 거야. 토지만. 건물은 얘 거고. 여러분 토지만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재산세 나오겠죠, 이것도. 이 토지 재산세 나올 때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겠어요?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겠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 내가 사는 집이 있고 얘는 이 토지 건물 따로 돼 있는데 토지만 여러분 거고 이 건물은 주택 건물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것만? 이건 여러분 거 아니고. 그럼 얘가 재산세 나올 때 이게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겠어요?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에 토지만 갖고 있어도 걔는 뭐야? 주택인 거예요. 왜? 주택은 이것만 주택이 아니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주택. 그러니까 얘 계산을 또 어떻게 계산해? 한꺼번에 주택으로 계산하잖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안분해서 나눠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념상으로 원래 주택이란 말은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분 재산세는 얘랑 얘랑은 따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주택이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주택은 6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요 개념하고 또 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요렇게 있을 때 은평구에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택 A와 B주택을 합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정답입니다. 한국말은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합산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얘랑 없다니까요. 얘는 말했죠. 물건별 과세고 그 물건끼리 합산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별도 합산, 그 다음에 종합 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주택은 A하고 B라는 주택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요. 얘 따로 얘 따로. 근데 얘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이니까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주택을 한다 했으니까 A주택도 어떻게 하고 토지 건물 합해서 계산하고 B주택도 토지 건물 합해서 이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이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구분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얘랑 얘랑 합한다 안 합한다? 합산하지 않아요. 왜? 물건별로 따로 한다 했잖아. 물건하고 물건을 합산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얘네밖에. 그럼 주택도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그 주택 자체를 계산할 때는 뭐하고 뭐를?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을 하니까 요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오고. 근데 이거를 매년 막 강조하고 계속 하는데 그걸 매년 틀려요. 이상하죠. 그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하나 주성기 문제야. 근데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했죠? 지문에 나오잖아요? 못 풀어요? 이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내요?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얘네 둘이 합산 안 한다 했어. 근데 문제지문이 쭉 나오면 그게 걘지 몰라요. 왜 그래요?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왜? 나는 이걸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차피 시험은 법조문대로 쭉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내가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조문상이 길게 나온 지문에 익숙해져야 시험을 푸는 거지. 뭐 어떤 과목이든 설명을 쉽게 해서 그림상으로 설명했다.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푼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동영상을 듣고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건 또 있는 거야. 왜? 내가 이해하는 개념하고 그 문장 지문에 나온 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괴리감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이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그 지문 보고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이해 안 되면 지문이 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시면 자꾸 연습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뒤에 가면 맨날 문제만 풀어요. 우리 7월달부터 가면 거의 문제만 풀어요. 10월달까지. 왜? 이제 문제 풀어야지 계속 적응하는 거 연습하고 엄청 해요. 수업 시간에 엄청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돼. 일단은 지금은 어찌되든 개념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끼리는 합산 없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데 그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주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얘는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죠? 그거를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럼 토지는요. 다시 용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죠? 자, 일단 교재 여기를 한번 볼게요. 184페이지. 과세 대상 나오죠? 거기 표 보시면 다 과세 방법에 개별 과세라고 다 돼 있죠. 근데 토지만 뭐라고 돼 있어? 합산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도 분리 과세는 개별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합산 나머지 두 개는 뭐겠어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만 합산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요. 이 주택이죠. 이 주택에 이 건축물과 이 토지는 건축물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여기 포함된다, 안 된다. 이 주택 부속 토지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됩니까? 아니지. 얘는 묶어서 그냥 간다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제외한다 그래야지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표에 토지 해놓고 밑에 화살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 그리고 건축물하고 화살표 주택용 건물은 제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주택은 토지 건물을 거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가로 1번에 토지가 나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란 뭘 말하느냐? 1번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 밖에 사는 사실상의 토지. 그러니까 세법상 토지는요, 재산세는 모든 토지가 다 대상이다. 등록이 됐건 안 됐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건축물 이건 볼 거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시면 186회 주택이 나오죠. 정의 나오잖아. 정의. 그 넓혀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넓혀보기에 주택이란 세대 구성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수는 구조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면 있죠. 및 그러니까 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토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나중에 할 거 지금 이제 할 건데 얘는 분리 이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 다른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죠? 되게 쉬운 거니까 재정에 나왔었잖아요. 뭐라고요? 과세물건 공부상 등재와 실제 현황이 다르대. 뭐가 우선이라 했어? 사실상 틀렸잖아요. 이런 거 이게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종부세 할 때 풀 거고요. 자, 주택 있죠? 자, 주택은 이게 지문이 약간 이상해요. 주택은 이렇게 돼요. 주택 건물과 그 부속들을 통합하여 과세한다. 맞죠? 주택은 항상 토지건물 합해서 얘기고요. 자, 지방세는 무조건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10배입니다. 얘 말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파트에서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이 무조건 10배예요. 작년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고. 이것도 나왔더니 20배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죠? 자,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1번하고 5번, 3번 지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1번은 무슨 뜻이에요?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돼 있으면 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원래 지금 이거 좀 약간 더 길어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꾸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저 있죠. 이렇게. 겸용주택이죠. 우리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같이 된 상가주택 같은 걸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동, 한 구로 난다 했죠? 한 동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3층짜리인데 여기 식당, 여기 주택, 여기 주택. 밑에 식당이고 2, 3층 원투룸 이런 거 있죠? 이걸 상가주택 그러죠. 자, 얘가 한 동이에요. 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이 돼 있다. 그럼 얘는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얘는 주택이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고 여기는 뭐요? 일반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한 동의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주택분 나오고 요거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한 동이에요. 한 구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말했죠. 우리 지금 학원이 6층이잖아요. 그럼 6층이 한 층이죠. 근데 한 층인데 이걸 우리 학원이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102로 102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럼 구분돼 있죠? 그럼 얘도 한 구고 얘도 한 구의 개념이에요. 이 독립비면 다 한 구라고 하는 거야. 한 층을 막 5개로 잘라서 각각 출입구 따로 있고 따로 쓴다. 그럼 걔가 다 한 구가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얘가 학원인데 여기는 학원을 하고 여기는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죠. 분리해가지고. 근데 이 주거용을 쓰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이 전체를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동이냐 한 구를 개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한 동은 따로따로 면적에 관계없이 이거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50% 이상이니까 5대 5면 뭘로 본다는 거? 5대 5까지는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저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동이냐 한 구냐 잘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엉키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가 또 틀리거든요. 양도세 기준이. 다가구도 양도세 기준 틀리고 그리고 양쪽에 나와요. 재산세하고 양도세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웠는데 이쪽은 또 틀려. 그러니까 엉켜. 이게 이거든가 이거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엉키나요? 지금 엉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갑자기 듣자마자 그때 양도세는 이거 아니고 뭐 했는데 저건가? 뭐 이렇게. 그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 엉키는 게 헷갈리는 게 좋다고 그랬지. 내가 말했잖아. 헷갈리는 게 좋다고. 왜 헷갈린다고 했어? 아는 게 있으니까. 뭐가 아는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그 아는 게 없는데 헷갈릴 게 뭐 있어? 비교 대상이 없는데. 뭐 이거 하나 지금 하나 듣는 것도 갈까 말까인데 뭐가 비교 대상이 없어. 근데 헷갈린다는 얘기는 옛날에 들은 얘기에 뭐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이게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공부해서 나 진짜 미치겠네. 헷갈려 죽겠네. 헷갈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좋은 현상인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시험 볼 때까지 헷갈려 죽겠네. 헷갈려.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해서 정리가 되면 안 헷갈리겠지. 자, 아직은 안 헷갈리지만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이제 그러니까 5, 6월달 강의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 이거 지금 양도세 같은 거 같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5, 6월달에 이거 할 때 얘 나오면 얘 설명하고 양도세 같이 설명해 줍니다.
이거 다가구 나왔어. 그럼 재산세 얘기했죠? 그럼 이거 할 때 설명하고 또 재산세 할 때 양도세도 같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비교해서 가능하면 그때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가지고. 다가구는요. 얘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단독은 맞는데 얘가 구분돼 독립돼 있죠. 다가구 우리 단독주택은 뭐 그 법에 이제 건축법에 주택법 인가기 건축법 인가 기준이죠. 다가구 주택의 단독의 기준이 뭐 19세대 이하이고 면적 얼마 600m 이하이고 뭐 3층 이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3층 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는 단독인 거예요. 그럼 지하 100층에 지상 3층이면 몇 층이에요? 지하 100층에 지상 3층. 3층이 3층. 3층짜리 건물이에요. 층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층수예요. 지하는 안, 슈퍼빈도 아니고 지하는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위로 지면 안 되니까 반지하 지문했잖아. 지하 넣으면 얘는 반지하는 뭐요? 층수 안 들어가잖아. 그럼 지상 3층 건물이니까 여기 넣으면 방 4개 나오잖아. 그리고 불법으로 옥탑방 2개를 댄는 거예요. 옥탑방. 대한민국 다가구는 다 옥탑방 다 있어. 거의 웬만하면 2개. 이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4층이 되잖아. 4층. 원래 3층 맞아야 되거든. 근데 다 지쳐. 왜? 봐주는 거야. 시군구세 원래 단서가면요. 대한민국 원투는 위에 있는 걸 다 철거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서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그 먹고 살겠다고 방 2개 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거야. 원래 냅두는 거지.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3층은 단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다가구는 맞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아파트처럼 뭐가 돼 있어? 구분돼 있어. 각각 구분돼 있잖아요. 생활 독립돼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과세할 때 얘를 단독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과세표, 얘가 세율이 누진 세율이란 말이에요. 주택은. 누진 뜻이 뭐예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요, 이 토지건물 전체 금액을 과표해서 하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도 내용은 단독은 맞지만 구성은 공동주택은 구분되어 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단독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얘가 불합리한 거지. 해서 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파트처럼 각각 독립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어떻게 따로따로 전체 건물 가액을 안 보내서 금액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뭐가 줄어요? 과세편이 줄죠. 세율도 낮아지지.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다가구는 뭐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구획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부속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그럼 아파트처럼 얘가 각각으로 보니까 세대가 구분된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주택도 나눠야죠. 토지도 그러면 안 분하죠. 뭘 가지고 안 분합니까? 면적 기준을 안 분하죠. 면적. 여러분 토지를 안 분한다는 거는 그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야. 그죠? 아파트 대지권지문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독립돼 있잖아요. 세대가. 그죠? 밑에 한 동 옆에 대지 이만큼 있죠. 그 이거 어떻게 해? 대지권 지분 등기하잖아. 안 분한 거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전용 면적 비율로 안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살면 특별한 것은 같은 동에 살면 뭐예요? 평수 똑같다. 그럼 뭐예요? 대지권 지분 똑같다는 거지. 그죠? 왜? 면적으로 하니까. 토지는 항상 면적. 그러니까 얘가 더 나가면 어떻게 나와요? 구획되면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때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각각 나눈 면적을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겸용하고 다가구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86페이지 거기 주택의 1번 주택 정의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에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10배라고 돼 있죠. 그다음 3번에 한동 한구 나오죠. 한동 한구. 그래서 한 동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30페이지 답을 써놨네. 그죠?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X.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걸 근데 헷갈려가지고 틀려버리면 이 문제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했어요? 주택끼리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합산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죠? 자,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토지. 얘가요.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세법에 보면 어떤 건 분리고, 어떤 건 별도고, 어떤 건 종합이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분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자, 일단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나누죠. 분리, 별도, 종합해서 분리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우리 교재는 막 엄청나게 많죠. 막 보시면 몇백 개 있잖아요. 그죠? 자, 토지는 분리와 별도와 종합으로 나눕니다. 자, 이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다 똑같은 용도 쓰는 건 아니라 했죠. 용도가 다 틀려요. 얘는 농지고, 얘는 묘, 얘는 뭐 나대지고 막 틀린데, 농지와 나대지를 재산세를 똑같이 내라.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 세 가지로 나눠요. 분리, 별도, 종합으로. 자, 근데 보세요. 원래는 얘가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모든 토지가 종합에서 출발해. 그런데 이제 있어요. 여기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요 나대지고요. 얘는 농지예요. 그죠? 근데 원래 종합인데 얘는 합산한다는 얘기잖아. 근데요 얘는 나대지고 얘는 농지인데 이 나대지와 농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만 계산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는 거지. 왜? 얘는 빈둥빈둥 노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여기는 농작물 경작한 용도 쓰는데 얘랑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한다? 니네들은 얘랑 합산하지 말고 니네만 따로 뭐해서? 따로 분리해서 얘네보다 세를 낮은 세로 가겠다는 얘기, 높은 세로 가겠다는 거야. 그치. 경작하는 용도로 쓰니까 농지니까 세금 아주 낮은 세로 과세하겠다 해서 분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분리해서 따로 낮은 세로 과세하기 위해서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얘가요. 얘도 나대지예요. 똑같이. 근데요. A와 B가 이렇게 나대지인데 빈둥이 놀다가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럼 둘 다 빈둥이 노는 땅이었는데 이제 용도가 달라졌죠? A는 여전히 빈둥이 놀고 있고 B는 건물을 지었네요. 그럼 둘 중에 토지 활용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누구야? 누가 토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야? B죠. B. 그죠? B죠. 근데 그럼 얘랑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얘는 여전히 놀고 있고 얘는 토지 활용을 했는데 얘랑 똑같이 한꺼번에 합산해서 종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합산하긴 하는데 니네는 건물 지었으니까 니네는 따로 니네끼리 따로 뭐 별도로 니네끼리만 모아놓고 본다. 따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야? 별도 합산입니다. 자, 그러면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중에서 어느 게 더 세율이 높을 것 같아요? 별도가 높을 것 같아요? 종합이 높을 것 같아요? 종합이 높아야지. 아니 원래 종합인데 얘는 건물 지었더니 뭐래요? 야, 니네 건물 지네들 니네 뒷거티를 모여봐. 다 모였어. 모였을 때 뭐라 그래? 니네 누가 니네끼리 모이라 하겠어? 한번 죽어볼래 세금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왜? 활용을 잘한 거잖아. 근데 얘를 모아놓고 세금을 더 주고? 아니지. 별도가 종합보다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주는 거지. 자, 근데요 이 분리과세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저율로 가는 목적도 있지만 뭣도 있어? 높은 세율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얘가 건물 지었는데 얘가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활용을 하긴 한 거지. 근데 어떻게 활용한 거죠? 사치성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다른 애보다 세금을 더 높은 세율로 가야지. 그래서 너도 따로 분리해서 아주 높은 고율의 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뭔가 생산하는 용도로 쓰면 낮은 세율로 가게 해서 분리하는 거고, 사치성으로 쓰게 되면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해서 고율로 분리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 부속 토지 쓰게 되면 얘는 따로 니네끼리만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은 종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에 해당이 안 되면 종합합산 되는 거고요. 별도 합산인데 거기 요건이 안 맞으면 뭘로 가?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별도 해당 안 되면 다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일단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 자, 그래서 용도별로 세율. 그리고 결국 이걸 구분한 이유는 뭐겠어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세율을 다르게 가겠다. 자, 그러면 얘 먼저 보면 고율 분리과세는 사치성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치성 별꼴로 우선도 5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2개만 있죠. 자, 고급주택은 왜 빠졌어요? 얘는 지금 토지분 얘기하고 있는 거. 토지분 재산세. 주택은 토지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고급 선박은 토지와 관계 없죠? 빠졌어요. 별장은 왜 빠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법의 별장은 주거용 주택하고 별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뒤에 가서 배우는데, 자, 주거용 건물인데요. 주거용 건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고 이 주거용 건물을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는 별장이에요.
그럼 세법 별장 구분은? 그럼 여러분 사는 아파트는 별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아파트인데 내가 평상시 거주하면 주택으로 토지 건물 합해서 계산하고 별장으로 쓰게 되면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별장은 모든 과세 방법이 다 누구랑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아. 그럼 별장도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는데 한꺼번에 계산한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 해당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세율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럼 얘는 빠지니까 남는 거 뭐가 있겠어? 이 두 개밖에 없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도 고율로 4%로 가고 건축물도 4%로 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고급 오락장과 뭐래요? 골프장용 토지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거 이랬죠? 검정닭 이름이 뭐라겠어? 오글개. 오글개가 일반 닭보다 비싸다겠죠? 왜요? 걔가 일반 닭 중에서 허우대 멀쩡한 애들 뽑아가지고 따로, 그죠? 앞에다 세우려고, 문 앞에 경비병을 세우려고 허우대 멀쩡한 애 뽑았는데 티가 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색을 시켜준 거예요. 검정색으로 쫙 염색해서 대문에 세우는 거지. 염색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반 닭보다 비싸지. 그래서 오글개는 뭐라고요? 비싸다 해서 오글개는 비싸다. 몇 프로? 4%. 이거 세율로 할 때 은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토지도 4%고 건축물도 4%입니다. 재산세는요 4%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세율이. 왜냐면 최저세율이 이거예요. 0.07. 이거 몇십 배 차이 납니다. 더군다나 얘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매달 매년 내잖아요. 매년. 굉장히 높죠. 제일 높은 세율이 5%거든요. 고급 선박. 그러니까 요트 같은 거 자가용 선박 있죠. 걔는 재산세가 5%예요. 그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요트 같은 거 타라고 줘도 못 타. 기름값이 문제가, 기름값은 대나무에 이렇게 노적으면 되잖아. 요트를 노적고 타고 바람 불면 거기다가 뭐 손수건 매달아가지고 풍력으로 가면 되는데 세금으로 주고 매년 5%씩 내야 돼요. 근데 걔는 선박이라 잘 안 내요. 부동산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 중에 가장 높은 세는 몇 프로예요? 4%입니다. 얘는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나왔어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오골개는 비싸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이제 문제예요. 자, 농지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농지가 조율 분리과세잖아요. 생산성인 농지, 목장용지이면은 최저세는 0.07%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가 저율로 가려면 무조건 해주진 않겠죠. 그럼 네가 저율 분리과세에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얘는요 일단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왜?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야? 뭔가를 생산하는 용도로 쓰니까 저율로 간다는 얘기죠. 농장부는 경작을 해야 되는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생산성이 없지. 그럼 분리과세 안 해주죠. 얘는 뭘로 가겠어요? 분리과세 아니니까 어디로 간다고? 종합으로 가요. 자, 그럼 얘는 전제 조건이 경작을 한다 치고 얘가 분리과세 되려면 조건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뭐가?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그 지역이 꼭 맞아야 돼요. 그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자, 우리가 개인이 있고 법인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개인이 농사를 져요. 그럼 이 사람이 분리과세가 되려면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농사는 전통적으로 시골서 농사죠, 도시에서 일반 농사죠. 시골. 그리고 행정구역 특광시 군 중에서 시골 그럼 어디를 말해요? 군 읍면 지역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군 읍면 지역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자, 도시지역 밖하고 도시지역 안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도시지역 밖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었어? 밖에서. 그래서 여기 있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농사만 치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고 도시지역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 있을 때 뭐 해준다? 분리과세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가 문제죠. 도시지역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의 용도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지역이 개발하겠다는 거, 보존하겠다는 거.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이잖아. 용도지역이 뭔데요? 용도지역이 왜 지정한 거예요? 야, 이걸 막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별로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로만 쓰라고 지정한 게 용도지역이에요. 왜냐면 이거 말했잖아요. 만약에 네 맘대로 쳐 그러면 집이 이렇게 세 개인데 땅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전원주택을 꿈에 그리는 전원주택이셔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 왜? 양쪽에 집이 없어가지고. 내 꿈을 기도로 했더니 옆 사람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잘 됐네. 또 이게 뭐요?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 옆에 장례식장인 거야. 그럼 이 사람 가서 야, 너 왜 이걸 줘? 그랬더니 이거 뭐라 그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땅에 내가 짓는데 할 말 없죠. 포기했어.
여기서 또 누가 새로 기도했더니 또 얘가 들어왔어. 얘 봐. 화장터. 여기는 내 집이고, 여기는 장례식장, 여기 화장터야. 좋은 점도 있죠. 원스톱 서비스. 여기다가 요리 갔다. 이웃집에 싸게 해주겠지. 이렇게 난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정한 거죠. 도시지역은 도관농자 그러죠. 도시는 뭔 뜻이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이 도시지역을 지정하려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 잘하니까 도시관리 지정 절차 있죠? 기공지수 협심승공 이렇게 되잖아. 그죠? 기공지수 협의가 뭐예요? 협의. 누구랑? 중앙행정관계랑. 얘가 국토부 장관이 지 마음대로 도시지역 지정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농지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죠. 농림식품부 소관이잖아. 그럼 이걸 도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 농지도 뭘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정할 때는 농림부 장관이 야, 안 돼. 저 농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절대 개발 못 해.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 지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협의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경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뭐 해줘? 종합합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을 다 개발하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일정 공간은 보존하라고 지정한 용도지역이 있어. 그게 어디요? 아니, 여러분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것도 몰라.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고요.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잖아. 주상공록. 그럼 어디요? 독지지역. 원래 아는 얘기인데 지금 공법을 세 번씩 공법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반은 시험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야간에만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을 주간에 보니까 야간에 보면 합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야간반이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주간이 합격을 많이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주간에 공부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야간 가면 떨어져. 확률이 많아. 그럴 확률이. 왜? 시험을 낮에 보거든. 그렇죠? 얘가 그래서 녹지 지역은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안에 농지는 뭐예요? 개발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경장 용도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죠?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 그린벨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살벌하잖아요.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린벨트가 1970년 초반에 군사시설 보호하려고 지정한 겁니다. 군시설 보호 주변에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묶였는데 얘는 언제 풀려? 며느리는 관두고 본인도 몰라요. 왜냐면 이건 풀려야 풀리는 거야. 왜? 그때 지정돼서 몇십 년째 안 풀린 땅이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풀려? 대규모 국책사업 아니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농지는 주장청 뭐만 해야 돼? 농사만 쳐야 돼.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원래 종합인데 어디는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은 뭐죠?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주상공의 농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뭘로 가요? 주상공 종합으로 가겠지. 왜? 얘네가 분리니까 분리 아닌 건 다 뭘로 간다고? 종합. 원래 도시지역 안은 종합이라니까요. 그런데 녹지지역과 어디만 개발 제한 구역만 경장 목적,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시골에 있어야 되고 도시지역 밖에서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경작하면 분리가 되고,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종합인데 어디는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은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농지는 경장 용도니까 니는 뭘 해줄게? 분리가세 해줄게. 그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죠. 근데 여기 그런 이런 게요, 이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지역 밖에서 안에서 개발,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는 분리가세.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자동으로 종합합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단체 소유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보세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농사는 개인이 지어요? 법인이 지었어요? 개인이 지었죠. 근데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경장 목적보다는 걔네들은 투자, 우리가 볼 때는 투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법인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중에 분리가세 대표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시골가 마시죠.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휴경지가 되게 많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시골 가면 그러니까 청년회장 60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저희 시골도 가면.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제는 무조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뭐만 하면 농사만 지면 뭘 해주자. 분리가세 해주자. 그런 거죠. 시골 가면 저희 선배들이 영농조합 법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그 주변 휴경지 농지를 싹 다 임대해가지고 막 몇천 평, 몇만 평씩 한꺼번에 정작을 대규모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농사만 지으면 뭐 해줄게? 분리가세 주겠는 거죠. 왜?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30년 안에 없어질 시군이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100년, 이 상태는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아예 멸종이 된다잖아. 왜?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OECD 전체에서 꽁찌잖아요. 0점 몇 명이래잖아. 인구가. 그러니까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훨씬 작은 거죠. 그럼 계속 인구가 감소가 되겠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서 다 고령인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왔는데 애를 하나 낳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온 동네 사람이 걔예요. 걔 이번에 저기 유치원 갔대? 갔대. 아침에 갔대. 갔다 왔대? 갔다 왔대. 그러니까 다 얘기가 그것만 하는 거야. 걔 일거수일투족이야. 걔 아프대? 어디 아프대? 막 이거만 그런 거죠. 왜? 애가 하나밖에 없어. 시골에 다 폐교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폐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녔던 국민학교 지금 제대로 있는 학교 별로 없죠. 서울은 모르지만 여기 시골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학교 없는 학교 되게 많을 거예요. 폐교돼가지고. 저 나온 국민학교는 아직 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죠? 면수제재 있는데 아직 있죠. 제가 그 지금 100m예요.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되게 오래됐죠. 그 110회? 그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거 지금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두 반밖에 두 반. 한 학년에 두 반씩 봐 있어요. 두 반이 많은 거죠, 지금도. 그죠? 시골 치고는. 거의 다 폐교예요, 폐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만 쳐. 그럼 뭐 해줄게? 분리가세 해줄게. 한국농어촌공 사는 일이 뭐겠어요? 농가 공걸 목적을 가지고 얘네 가지고 있대? 얘도 분리가세 해줍니다. 사회복지사업자, 이봐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표적인 고아원, 우리 복지시설 대표주자가 꽃동네라고 들어보셨죠? 꽃동네. 충북 음성에 꽃동네 있고 경기도 가평에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천주교 오홍진 신부님의 막 이분이 처음에 행력병자, 지금은 노숙자죠. 이 사람도 모아가지고 하나씩 관리하다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후원금 받았어요. 후원금. 뭐 1인 계좌 받아 후원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조금 보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가 치매 걸리면 거기다 버리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입구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애 낳는데 애가 장애가 있어. 그럼 깻나라기를 거기다 버리고 간다는 깻나라기를. 그런 애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 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견학 갔었어요. 뭐 비영리 회계 뭐 배우는데 그게 뭐 그쪽이 비영리 단체를 갔는데 야 거기 진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슬픈 거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거기 가면 안 돼. 왜? 거기 그냥 가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나와요. 막 들어갈 땐 모르는데 들어가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살맛이 안 나고 이걸로 인생 끝 하식하고 싶다. 그러면 이왕 하식하실 거 마지막으로 봉사한다 치고 거기 가서 한 일주일만 봉사하다 갔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 일주일 봉사하면요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돌판 입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아라는 그런 식의 문구가 있어요. 무슨 뜻이야? 내가 내 손으로 밥 숟가락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는 얘기야.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말이 실감나요. 내가 내 손으로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게 실감납니다. 진짜로. 저도 갔다가 진짜 그냥 들어요.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린 진짜 행복한 거. 여러분 숟가락 한쪽만에 양손도 쓰잖아. 그죠? 밥도 먹지, 노래방도 가고, 뭐 고기도 먹고, 오늘도 술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 진짜로. 진짜 나중에 어디 시간 나면 가서 한번 견학 좀 해보세요. 봉사 좀 해봐, 한 2박 3일. 장난 아닙니다. 할머니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거기 있는데 막, 그죠? 지금도 그 생각 납니다. 거기 갔는데 할머니가 막 우리 진주광 씨야. 그분이 진주광 씨신가 봐. 그러니까 이제 진주광 씨 양반 집안이라고 치매 걸리셨는데 중얼중얼 막 해서 우리 양반이. 지나가다가 나랑 내 후배가 가니 걔가 강 씨였거든요. 걔가 진주광 씨야. 그래서 할머니 얘가 진주광 씨야. 그 말 한 번 했다가요. 붙잡혀가지고 한 10분 동안 못 나왔어요. 할머니 걔 붙잡고 막 손 붙잡고 막 잡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우리 명문 앙방가면인데 잘해야 된다고 막 덕담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근데 그러면서 막 붙잡고 울어. 그러니까 이놈이 질질 짜니까 난 옆에 있다 같이 울어서 그냥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졌고 안 나오니까 손 뿌리치고 보다가 10분 동안 서가지고 계속 같이 울다가 파듯이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지루하 그럼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지 말고 또 핑계 대고 바람 쐰다고 가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과세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메리칸 측에서 법인이 현대에서 옛날 서산 간척지 바다 맺고 농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는 분리과세 줍니다. 그리고 뭐 종중은 비영리단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나 임야는 전부 다 저율로 분리과세 줍니다. 분리과세.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막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종합인데 누구는 얘네들은 예외로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농지고요. 그다음에 목장유지까지 마치 할게요. 이거 하고 싶게요. 자, 목장유지가 있어.
자, 이런 목장용지는 뭘 목장용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왜 수도권 특히 얘기하냐면 자기가 대답 바로 하면 자기 시골 출신인 거 티 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얘기 안 해도 탁 나와, 티 나. 금방 나. 얼굴 막 아무리 막 하고 막 고고하게 앉아 있어도 나중에 그래놓고 말할 때는 저기요 이러는데 뭘. 그죠? 그럼 결국 사투리 나오고 그러면 저기 충청도 저기 전라도 여기 경상도 금방 나와. 살 그래 쌀 그러면 살 그래 그러면 경상도잖아. 딱 티가 나온다니까. 했단 게요 안 했단 게요 그럼 전라도고요. 그랬시오 저랬시오 그럼 충청도고 딱 나오잖아. 전 누가 봐도 충청도거든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소용없어. 얼굴 보면 다 나와. 그냥 봐도 나와. 여기 얼굴 봐봐. 여기 보면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고 얼굴에. 봐봐 도시형 비도시형. 제가 준도시형이야. 준도시. 나보다 좀 자신감 있다 그러면 도시형인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것 같다면 준도시고 나보다 좀 딸린 것 같다면 자기가 비도시형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 그 순간 뭐라 그래? 난 도시형이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겠지만, 그죠? 축사 같은 거죠. 여러분 축사인데 여러분 축사가 냄새 진짜 많이 납니다. 돼지, 소, 염소 이런 거 있죠. 어디가 냄새 제일 많이 날 것 같아요? 돼지? 돼지는 안 것도 아닙니다. 소 아니야. 안 가보셨구만. 닭. 야, 닭 진짜 살벌합니다. 닭을 대규모로 키우는 데 있잖아요. 닭똥 싼데 내가 한번 옛날에 중개할 때 갔다가 그 딱 열었다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예, 딱 열었는데 진짜 무슨 가스도 아니고요. 뭘 딱 마셨는데 머리가 띵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가. 살벌합니다. 그 냄새 겁나게 나는 애들이 시골에 있어야 되겠어? 도시에 있어야 되겠어? 시골. 여기서 시골이란 말은요,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지, 밀집이 돼 있는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냄새나는 애들이. 그러니까 개발 덜 되고, 개발 덜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분포가 돼서 밀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시골에. 도시적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밖에 있어야지, 밖에. 냄새 개발 덜 된데. 도시 지역 안은요, 어디? 개발 덜 된 지역, 어디? 녹지와 개발 지역, 똑같습니다. 거기 있으면 뭐 했죠? 분리가 돼줘요. 근데 농지하고 똑같죠? 차이점 하나 있어요. 얘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 안 해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요, 자기 꿈이요, 닭을 키워서요, 하림처럼 국내 굴지 닭 가공 공장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럼 꿈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개돈 탄 돈으로 땅을 샀는데 땅이 넓어야 되잖아. 크게 하려면. 그래서 땅을 크게 사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정작 닭장을 못 친 거예요. 땅만 사고. 그 닭장을 쳐야죠? 닭장을 쳐서 이만큼 다 됐는데 진짜 중요한 게 없어. 닭이 없어. 왜? 돈 다 털어 써가지고 이제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저금통 털어봤대. 돼지금통 털으니까 돼지금통이 돈이 좀 있는 거, 동전. 그래서 그걸로 시장 가서 병아리 한 마리를 샀어. 이걸 잘 키워가지고 얘가 알 나면 부화시켜서 한 마리, 두 마리 늘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주택은 아니잖아. 그죠? 닭장이잖아, 닭장. 그럼 얘는 뭐예요? 목장용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목장용지에는 저율 분리과세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금 다 적게 나고 저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얘는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축산법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 마리당 얼마, 젖소 얼마, 돼지 얼마, 염소 얼마 해서 한 마리당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한우 한 마리당 몇 제곱미터, 그리고 초지. 한우 키우려면 풀도 키워야 되잖아. 그 면적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우 한 마리당 10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다. 내가 10마리를 키운다. 그럼 전체 면적 중에 얼마? 10 곱하기 10마리에서 100제곱미터만 분리가세 줍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기준 면적이 초과되면, 자, 이건 무 기회가 돼요? 초과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나왔어?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뭐다? 종합합성입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군 지역의, 주거 지역의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분리가세다. OX. X 무조건 X예요. X. 초과는 무조건. 그렇죠? 얘는 면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자, 그래서 목장용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시골에. 그렇죠? 그리고 도시적 밖에 있으면 되고. 안에서는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구 있을 때. 그럼 분리가세 줍니다. 주상공에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종합으로 하겠죠. 그리고 지역 관계시 뭐예요?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 교재 보고 정리하겠습니다.